자, 부피랑 질량을 볼 거예요. 왜 밀도를 보기 전에 부피와 질량을 보냐? 밀도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피랑 질량이 뭔지부터 하는 거고요.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우리 뭐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우리 부피 구하는 공식도 배웠죠. 정육면체 이런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고 이런 게 부피고 원기둥 뭐 원의 넓이분의 높이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부피. 질량은 얘랑 때 배웠어요. 질량과 무게의 차이 해가지고 막 배웠죠.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고유한 양. 이 덩어리, 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구로 가든 발로 가든 어느 거로 가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단위가 킬로그램, 밀리그램, g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랑 질량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 얘기할 때 킬로그램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틀렸다.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다.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1학년 때 했죠. 그래서 무게가 아니라 질량입니다. 질량과 부피. 그래서 부피는 눈금 실린더나 부피 플라스크 피펫 등 피펫은 그거예요. 스포이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스포이트에서 그 고무 뺀 게 피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리관이 이렇게 길 따라가 있고 거기 눈금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액체가 들어간 눈금 읽으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저울, 질량은 전자저울과 윗접시저울. 그러니까 옛날에는 윗접시저울이나 양팔저울에서 수평 맞출 수 있는 저울로 쟀고요. 지금은 전자저울로 질량도 재고 무게도 재고 뭐 자유롭게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재면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밀도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그러면 식 외우시고 단위는 막 고정돼 있진 않고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부피와 질량의 단위가 다양하니까 그 부피분의 질량 단위로 구하시면 되고요. 밀도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빽빽한 정도. 그러니까 생각할 땐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할 땐 당연히 부피분의 질량을 구하시면 되고 빽빽한 정도. 입자에 빽빽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쇠공이랑 스펀지랑 생각하면 쉽죠. 쇠공이랑 스펀지공이랑 누가 더 입자가 빽빽하겠습니까? 쇠공이 더 빽빽하겠죠. 스펀지가 좀 더 듬성듬성할 거고. 그러면 이 듬성듬성한 애가 밀도가 작고 빽빽할수록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양이 관계없이 일정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금화의 밀도를 재고 싶어서 금화 한 개를 구해다가 얘 밀도를 쟀어. 그랬더니 질량이 20g이고 부피도 20ml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밀도 1인 걸 구했어요. 여기? 그쵸? 그러면 내가 이 금화 10개의 밀도가 궁금해서 10개를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밀도를 재면 이 금화 10개의 밀도는 몇이 될까요? 그쵸, 1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10개를 붙이면 얘도 당연히 10배가 되고 부피도 당연히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밀도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밀도가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재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랑 알루미늄 조각 2개의 질량을 측정할 거래요. 질량 측정하는 건 저울로 재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그냥 전자저울로 재면 되니까 재면 되는데, 만약에 양팔저울이 윗접시 저울이 나온다면 윗접시 저울 뭔지 알아요?
그 뭐, 왜? 왜? 아,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줄 알았네. 그 숙제 해와. 잘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한쪽에는 뭘 놔야 되냐면 분동을 놔야 돼. 분동. 정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축. 그래서 분동 놓고 다른 쪽에 내가 무게 재고 싶은 거 올려놔서 수평 맞을 때까지 얘 수평 맞춘 다음에 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동은 배울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거부터 올려놓으면서 물체의 질량을 재야 빠르게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재고요. 이제 그 부피가 문제인데요. 부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애나 모양이 딱 떨어지는 애는 계산하면 돼요. 그쵸? 가로, 세로, 높이, 뭐 여기 밑넓이, 높이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구도 사실 잴 수는 있지. 완벽하게 동그라미라면. 하여튼 이렇게 재는데 이거 말고 그냥 뭐 길 가다가 주운 돌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돌은 뭐 가로 세로 높이 할 수 없죠. 그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 공간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물에 넣어보는 겁니다. 물에 넣어봐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70ml예요. 근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네. 넣었더니 물이 늘어났어. 왜 늘어나냐?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 물을 밀어낸 것이. 그쵸? 그래서 이것이 곧 부피다 라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만 물을 밀어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눈금 실린더로 보면요. 얘가 이렇게 빤빤하게 안 떨어져요. 물이 이렇게 담겨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물이 이렇게 잠겨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요 끝을 재는 게 아니라 요 제일 평평한 부분이 많은 요 부분을 재는 겁니다. 뭐야,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72.5쯤 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8이네요. 72.8. 그럼 내가 70을 담아놨는데 지금 2.8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차고 있는 공간은 2.8이다. 이렇게 재는 겁니다. 부피 이렇게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죠. 그 유레카 외친 에라토스테네스 맞나? 이름이 헷갈리네. 어쨌든 그 유레카 외친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그 탕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넘친 물 보고 잰 거죠. 그래서 우리 늘어난 물은 이렇게 재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물을 완전 가득 담고 하기도 해요. 물을 완전 가득 담아서 얘를 넣으면 넘치겠죠. 그래서 그 넘친 물의 부피를 재면 얘 부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정리 보시면 철은 작은 거 큰 거 했더니 질량이 이만큼 부피 얘만큼 컸지만 밀도는 계산했더니 실전으로 똑같았고, 알루미늄도 작은 거 큰 거 해서 질량 부피 재서 달랐지만 결국 밀도는 같았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보면 밀도가 똑같은 물질은 똑같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밀도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요 그림 잘 나와요. 요거 보시면 그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뜹니다.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거 이용해서 요거 이렇게 착착착착 담아봤더니 제일 밑에 있는 게 돌이야. 돌의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식용유 위에 나무가 떠있죠. 그럼 나무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보단 작고 식용유보단 커서 요 중간에 떠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밀도 작은 애들은 뜨고 밀도 큰 애들은 가라앉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제일 질량이 밀도죠, 밀도. 자, 고체 밀도가 제일 크고 기체 밀도가 제일 작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그림 있죠. 고체는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있어 이렇게 생겼고, 입체에 물 대고 기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에서 뭐가 달라져요? 부피가 달라지죠. 부피가 기체일 때 제일 크죠. 근데 우리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의 부피가 제일 크고 고체의 부피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이거고 이거면 당연히 고체의 부피가 제일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서 부피가 점점 커질수록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죠.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밀도가 커진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물은 예외예요. 예외.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순입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고 기체 밀도가 제일 작아요. 물만 예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물도 기체가 제일 작은 건 맞는데요.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예요. 이런 순이 되겠죠. 어머, 그래요.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내가 고체 입자 그릴 때 입자들이 이렇게 붙는다고 했죠. 이렇게 붙어요. 완전 따닥따닥 붙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는 겁니다. 물은 물 분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H2O니까 얘가 O고 얘가 HH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른 애들 대부분의 물질대로 하자면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 이렇게 안 붙어 있고요. 붙을 때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림은 그냥 대충 보시고 뭐냐면 안에 공간을 만들면서 붙어요. 육각형 모양의 공간을 만들면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일 때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눈결정 생각하시면 되죠. 눈결정 육각형 모양으로 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가 물이 응고해서 얼음이 되면 부피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고체의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용광로야. 철을 잔뜩 녹인 액체야. 내가 이 철덩어리를 저기다 빠뜨린다고 생각해봅시다. 뽕 빠뜨리면 철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체인 철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용광로 밑으로 쭈루루루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고체 밀도가 크니까. 근데 우리 물에다가 얼음 넣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얼음을 이렇게 와라랑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아니죠. 위에 다 떠있잖아요. 그쵸? 생각해봐. 너네 커피 안 마셨어. 어쨌든 그 음료수 물 때 보면 얼음이 다 위에 떠있죠. 왜냐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물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1기압, 실온이 20도야. 그럼 1기압 20도에서 밀도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앞에 기압과 압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체는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압력의 영향도 많이 받고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함께 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 속 현상도 볼게요. 우리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잘 안 떠요. 특히나 버둥거리면 더 안 떠요. 왜냐면 머리 밀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버둥거리면 얘가 밀도가 얘부터 꼬꾸라지면 우리 숨도 못 쉬고 깔아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띄우려면 여기를 띄워야 돼요. 여기 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공기 차 있으면 얘는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우 자세 해가지고 등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배영으로 여기를 띄우면 좀 잘 떠요. 이렇게 막 버둥거리면 깔아앉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문제는 더 쭉 그러면 가라앉을 때 뿌욱 하고 가라앉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폐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그렇게 안 커서요. 사람은 가라앉을 때 이렇게 막 생각하거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쭈르륵 가라앉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영장 정도는 당연히 쑥 가라앉죠. 근데 우리가 잠수부들, 그러니까 바닷속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 허리에 납덩어리를 차는 거. 허리에다가 그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차려서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 반대로 구명조끼는.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구명조끼 입으면 잘 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구명조끼 입는 방법 배우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만 찰칵찰칵 잠그면 안 돼요. 특히 바다 갔을 때. 그러니까 파도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찰칵찰칵 잠그고 구명조끼 입고 놀다가 파도가 한번 뿌락 치면 왠지 모르게 구명조끼만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은 밑으로 가라앉고 구명조끼만 동실동실. 그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 밑에 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채우는. 그래서 어쨌든 밀도가 크게 만든 거고, 우리 헬륨풍선 많이 봤죠. 헬륨풍선은 밀도가 작습니다. 제일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죠. 그래서 수소 다음으로 가볍고 안정한 기체라서 우리가 풍선이나 이런 데 쓰는 건데 밀도가 작아. 근데 밀도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때요? 한 번 떨어뜨리면 뭐 잡을 수 없잖아요. 하늘로 쭉 올라가죠. 뭐 이걸 풍선에 안 넣어놓은 애들은 헬륨은 진짜 너무 가벼워서 자꾸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 우주로 나가요. 풍선은 중간에 터져요. 우주로 나가진 않는데요. 그냥 헬륨가스는 자꾸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너무 가벼워서. 근데 지구에 헬륨이 점점 작아져요. 헬륨이 엄청 비쌉니다. 헬륨 풍선 요만한 거 놀이동산에 팔면 엄청 막 3만원 막 이렇게 팔거든요. 사실 그만큼 비싸진 않은데 하여튼 헬륨은 되게 비싸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채용 풍선이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헬륨 풍선을 팔면 이렇게 잡고 놓으면 날아가는 풍선이 있고요. 놀이동산 가보시면 약간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 바퀴 달린 풍선을 팔아요. 애들이 막 끌고 다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산화탄소를 넣어서요. 안 뜨게.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풍선들도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요게 이제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가스는 그냥 보통 쓰는 가스가 LNG라고 하는 가스랑 LPG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요. LNG는 이제 우리 그냥 가정에서 쓰는 가스고요.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위로 뜹니다. 그래서 경보기를 어디다 다냐면요. 가스 경보기를 위에 천장에 붙여요. 천장에 가깝게 천장에 붙습니다. 그래서 뉴튼 경보기에 울릴 때 여기 천장에 해야지, 그치? 만약에 막 이런데 달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찬 다음에 경보기가 울리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LNG는 그렇고, LPG는 우리 보통 주유소 많죠. LPG 주유소. 그래서 차에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통 있어요. 회색 가스통. 이런 데 담아서 식당 같은 데도 씁니다. 얘는 밀도가 공기보다 커요.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얘도 경보기를 여기다 설치하면 여기까지 찬 다음에 울리니까 또 바닥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LNG는, 그러니까 LNG가 샜어. 가스 냄새나 LNG가 샌 것 같아. 그럼 창문을 좀 열고 문 열어놓으면 잘 빠져나가요. LPG는 밑에 깔리니까 요거 열어놨다고 해서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문 열고 빗자루 이렇게 쓸면서 내보내요. 이건 알아둘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밀도가 가라앉으니까. 실제로 가스 노출은 위험하죠. 그리고 내가 방금 창 열어서 환기한다고 했지만 그 창 열면서 스파크 튀면 그걸로도 막 폭발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뜨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3분만 쉬었다가 용해도 할게요. 용해